여러분, 만약 매일 새벽 당신 가게 앞에 정체 모를 검은 자루가 놓여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안에서는 묵은 피 냄새가 나고 옆에는 새 5만 원권이 놓여 있습니다. 신고해야 할까요? 아니면 모른 척 해야 할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세탁소 주인이 겪은 진짜 이야기입니다. 의심으로 시작했지만 눈물로 끝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새벽 6시 30분. 나는 서울 외곽 대림동의 작은 세탁소 문을 열었다. 냄새가 먼저 들어왔다. 묵은 피 냄새, 기름, 흙. 그것들이 뒤섞인 냄새는 20년간 세탁소를 해온 내가 맡은 어떤 냄새보다도 진했다. 검은 비닐봉투 6개가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그 옆에는 새 5만 원권 봉투가 한 장 놓여 있었다. 누가 이런 짓을? 나는 봉투를 들어 올렸다. 손에는 아직 체온이 남아 있었다. 누군가 몇십 분 전 이 자리에서 놓고 간 것이었다. 나는 비닐봉투 하나를 조심스레 열었다. 낡은 작업복이 흘러나왔다. 팔뚝 부분에 검은 자국이 선명했다. 시뻘건 색상도 어떤 게 묻은 것 같았다. 이게 뭐야? 나는 다른 봉투들을 열었다. 역시 같은 옷들이었다. 낡은 작업복, 이해 안 되는 자국들, 그리고 그 알 수 없는 냄새. 불법이야. 이건 범죄야. 내 목소리가 떨렸다. 내 눈앞이 희뿌옇게 흐려졌다. 누군가는 이 냄새나는 옷들을 내게 세탁해달라고 당당히 돈을 내고 있었다. 마치 거래처럼. 마치 내가 거절할 수 없다는 듯이. 정우, 정신 차려. 경찰에 신고해야 해. 나는 가게 뒤에 세탁기 앞에 섰다. 손에 들린 옷감, 묻어 있는 것들. 20년을 이 일을 했지만 이건 다르다. 이건 뭔가가 크게 잘못된 것이다. 그날 나는 휴대폰을 켰다. 경찰청 번호를 검색했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춰 있었다. 누르고 싶었다. 정말로 누르고 싶었다. 하지만 누를 수 없었다. 뭔가를 증거로 넘기려면 먼저 뭔지 알아야 하지 않나. 내가 뭘 증거라고 말할 것인가. 새벽마다 정체 모를 옷감을 가져오는 노인이 있습니다. 그게 범죄라고 누가 인정할까? 그리고 내가 그 옷을 받아놨다는 것도 들키면? 나는 휴대폰을 내려놨다. 저녁이 되자 나는 가게 뒤에서 그 봉투를 다시 들었다. 새 5만 원권, 깨끗한 돈. 누군가의 진심이 담긴 건지 아니면 입을 막으려는 건지 나는 알 수 없었다. 정우, 넌 뭐하고 있는 거야? 내 목소리가 자신이 없었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검은 옷감, 미지의 냄새, 그리고 새 돈의 무게가 손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새벽 4시, 나는 갑자기 깨어났다. 가게에서 뭔가 소리가 났다. 덜걸걸대는 자루를 끌어오는 소리, 또 다른 옷감을 놓고 가는 발소리. 나는 암막 커튼 틈으로 밖을 봤다. 키 작은 노인의 검은 그림자, 카트에 가득 찬 자루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놓는 새 돈. 나와 그 노인의 눈이 마주쳤다. 그 순간 모든 게 바뀌었다. 내가 결정해야 할 시간이 온 것이다. 나는 잠옷 위에 외투를 걸쳤다. 이상함을 견디지 못한 나는 밤을 새웠다. 가게 뒤에 사무실에 누워 천장을 노려봤다. 새벽 3시, 시계의 초침이 째깍째깍 울렸다. 언제쯤 그 노인이 나타날까? 나는 몇 번이나 일어나 창밖을 봤다. 검은 골목. 아무것도 없었다. 그리고 새벽 4시 정각. 골목 끝에서 그림자 하나가 다가왔다. 천천히. 마치 이미 알고 있듯이. 키 작은 노인이었다. 낡은 코트, 구부정한 허리, 그리고 카트에 가득 실린 자루. 손가락은 떨리고 있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가게 앞에
자루를 내려놨다. 나는 문을 밀고 나갔다. 어르신, 노인의 몸이 경직됐다. 그는 천천히 돌아봤다. 가로등 불빛에 그의 얼굴이 드러났다. 80이 넘어 보이는 주름진 얼굴, 하얀 눈썹, 그리고 두려움에 가까운 표정. 이 옷들 대체 어디서 가져오세요? 나는 검은 비닐봉투를 들어 올렸다. 노인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다.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다. 그의 어깨가 자꾸 움직였다. 마치 떨리는 것처럼. 죄송합니다. 그것이 전부였다. 낮은 목소리로 거의 속삭이듯이. 죄송한 게 뭐라고요? 어디서 가져온 거예요? 이 냄새는 뭐고? 그저 깨끗하게 해주시면 돼요. 노인이 고개를 숙였다. 등이 더욱 굽어져 보였다. 어르신, 저랑 이름이라도 좀. 노인은 황급히 돌아섰다. 내가 손을 뻗었지만 그는 이미 카트를 끌기 시작했다. 빠르게는 아니었다. 하지만 결연한 발걸음이었다. 나는 그냥 서 있었다. 손에는 여전히 검은 봉투가 있었다. 그날 이후로도 그 노인은 매일 새벽 같은 시간에 나타났다. 때론 4시, 때론 4시 반. 하지만 항상 아직 어두울 때였다. 그리고 매번 똑같았다. 자루를 내려놓고 돈 봉투를 옆에 둔 뒤 내가 말을 걸기도 전에 떠나는 것. 나는 몇 번 더 말을 걸었다. 어르신, 좀만 얘기하고 가세요. 죄송합니다. 뭔가 문제가 있으시면 말이라도 해주세요. 괜찮습니다. 항상 그것뿐이었다. 그는 나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다. 마치 이미 정해진 대사를 하듯이. 나는 밤을 자주 새웠다. 그 옷들을 보면서 냄새를 맡으면서 생각했다. 경찰에 신고할까? 손으로 휴대폰을 집었다가 놨다. 신고 번호를 입력하다가 지웠다. 뭐라고 말할 것인가? 이상한 냄새가 나는 옷을 가져오는 노인이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혹시 사고 현장의 증거를 세탁하고 있는 건 아닐까? 혹은 더 나쁜 거? 나는 그 옷들을 세탁했다. 묵은 피 냄새, 기름, 흙. 물에 불리고 세제를 풀고 스핀으로 짜냈다. 반복해도 냄새는 완전히 가시지 않았다. 옷의 자국도 여전했다. 일주일이 지났다. 2주일이 지났다. 나는 슈퍼 가는 길에 경찰서 앞을 지나갔다. 문을 보다가 또 돌아섰다. 친구들에게 말을 꺼내려다가 입을 닫았다. 제 세탁소에 밤마다 이상한 옷들이 와요라고 말할 수 없었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뒤로 물러날 수 없기 때문이었다. 가게에서는 여전히 평범한 옷들이 왕왕거렸다. 회사원의 와이셔츠, 아주머니의 속옷, 아이들의 체육복. 하지만 밤이 되면 그 검은 자루들이 문 앞에 있었다. 나는 점점 더 피곤해졌다. 잠을 자지 못했다. 낮에도 집중할 수 없었다. 손님이 와도 웃음이 나오지 않았다. 심지어 그 노인을 피했다. 새벽에 일어나지 않고 그냥 눈을 감았다. 하지만 자루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어서 결국 나가서 확인했다. 항상 있었다. 검은 자루 그리고 새 5만 원권. 정우, 넌 뭐하고 있는 거야? 나는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봤다. 수염이 자라 있었다. 눈 밑에 검은 자국이 있었다. 마치 내가 세탁을 받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그 비밀과 함께 조금씩 걸러지고 짜여지고 있는 것 같은 기분. 오늘도 밤이 올 것이다. 그리고 내일도. 나는 세탁기 앞에 선 채로 생각했다. 신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건가? 아니면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것인가? 하지만 알고 있었다. 매일 밤이 오고 매일 그 자루가 놓여 있는 한 나는 이미 선택 중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선택의 무게는 점점 무거워지고 있다는 것을. 내일 아침 나는 뭔가를 해야 할 것이다.
그 노인의 정체를 알아야 할 것이다. 아니면 모른 척하기로 완전히 결심해야 할 것이다. 결국 참지 못하고 나는 그 노인을 뒤쫓기로 했다. 새벽 4시 반. 노인이 자루를 내려놓고 떠나자 나는 서둘러 외투를 걸쳤다. 슬리퍼를 신은 채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생각했지만 멈출 수 없었다. 이 불안감을 더는 안고만 있을 수 없었다. 노인은 생각보다 빨리 움직였다. 구부정한 허리였지만 목표가 있는 사람의 발걸음이었다. 나는 몇 블록 뒤에서 그를 따랐다. 가로등에 비치는 그의 검은 그림자를 놓치지 않으려고. 골목을 빠져나가자 주택가가 끝났다. 공장지대였다. 낡은 건물들, 문을 굳게 닫은 공장들, 사람의 흔적이 거의 없는 거리. 노인은 계속 걸었다. 외곽 끝자락. 더 이상 갈 곳이 없을 것 같은 곳까지. 그곳에는 허름한 창고 하나가 있었다. 녹이 쓴 철문, 깨진 유리창, 마치 버려진 건물처럼 보였다. 노인은 그 창고 앞에서 멈춰섰다. 나는 건너편 모퉁이에 숨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다. 노인은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다. 창고의 문이 열렸다. 그리고 불이 켜졌다. 나는 몸을 날려 그 창고 옆으로 갔다. 문틈이 있었다. 나는 그곳으로 안을 봤다. 숨이 멎었다. 벽에는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 따뜻한 손길 모임 마이너스 서만길 위원장. 글씨는 손으로 쓴 것 같았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사진이 있었다. 동사무소 포스터였다. 낡은 세탁기와 탈수기가 놓여 있었다. 그 옆에는 종이 명단이 붙어 있었다. 자원봉사자 명단. 몇 개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창고 안쪽에는 옷들이 있었다. 산더미 같은 옷들. 다 낡은 옷들이었다. 하지만 깨끗하게 개어져 선반에 정렬되어 있었다. 노인은 천천히 들어갔다. 자루를 내려놓고 마주 있는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 말했다. 전쟁고아 시절 누군가 내 옷을 빨아줬어요. 노인의 목소리는 무척 낮았다. 혼잣말처럼, 마치 자신에게 말하듯이. 그때 그 냄새가 아직도 생각나요. 깨끗한 옷, 햇빛에 말린 옷, 그 냄새가. 노인은 손으로 한 벌의 옷을 집었다. 낡은 운동복이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준 건 옷만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날 생각한다는 것. 그런 마음이었어요. 나는 문틈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그래서 나도 해보는 거죠. 그 마음을. 노인은 운동복을 세탁기에 넣었다. 매일 밤 거리를 돌아요.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찾아서. 깨끗한 옷 한 벌이 누군가에겐 희망이 될 수 있으니까요. 노인의 손이 세탁기의 버튼을 눌렀다. 기계가 울렸다. 나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이 모임을 알게 됐어요. 같은 마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걸. 노인의 손이 세탁기의 버튼을 눌렀다. 기계가 울렸다. 근데 이제는 양이 너무 많아졌어요. 기력도 딸리고 혼자서는 다 해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당신 세탁소에 맡기게 된 거죠. 노인이 고개를 들었다. 그는 나를 못 봤다. 하지만 마치 나를 느끼는 것 같았다. 미안해요, 사장님. 제 일 때문에 고민거리를 안겨드려서. 나는 더 이상 볼 수 없었다. 눈이 흐려져 왔다. 문틈에서 몸을 돌렸다. 나는 돌아갔다. 빨리 걸었다. 달릴 수도 없었다. 다리가 떨렸다. 세탁소에 도착했을 때 새벽 6시가 되어 있었다. 나는 그 검은 자루들을 다시 봤다. 그 안의 옷들, 그리고 5만 원권, 모두 누군가를 생각하는 마음이었다. 그날 낮 동사무소 사회복지 담당이 내 가게를 찾아왔다. 점심때였다. 나는 손님이 가져온 드라이클리닝을 접으며 일을 하고 있었다. 중년 여성이 들어왔다. 명함을 내밀었다.
혹시 윤정호 사장님? 요즘 서만길 어르신 대신 세탁을 해주신다면서요? 내 몸이 굳었다. 서만길. 창고에서 본 그 이름. 그분이요? 알고 지내는 사이는 아닌데요. 여직원은 미소를 지었다. 그분은 지역에서 유명한 분이에요. 예전에 대형 방직 공장 사장님이셨는데 지금은 혼자 사시면서 매일 밤 노숙인 쉼터랑 독거노인들 댁을 돌며 빨래를 수거해서 직접 세탁해 돌려드려요. 내 눈앞이 아찔했다. 82세, 방직 공장 사장, 그리고 밤마다 거리를 도는 노인. 그 옷들이, 네, 다 그분이 밤새 모은 거예요. 저희도 최근에야 알게 됐는데 한 이웃분 신고로요. 그날 오후 나는 창고를 다시 찾아갔다. 동사무소가 알려준 주소. 나는 이미 알고 있던 그 창고. 문을 열고 들어가자 세탁기와 탈수기가 쉼없이 돌아가고 있었다. 윙윙거리는 기계음, 옷 냄새, 그리고 노인이 있었다. 서만길, 82세, 대형 방직 공장을 운영했던 사람. 그는 흰 장갑을 낀 손으로 옷을 정리하고 있었다. 깨끗하게 세탁된 옷들, 낡은 운동복, 묵은 코트, 누군가의 바지. 그의 손은 능숙했다. 마치 수십 년을 해온 것처럼. 그는 나를 봤다. 아, 세탁소 사장님 오셨네. 그동안 많이 도와주셨죠. 그가 웃음을 지었다. 주름진 얼굴에 온화한 표정. 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예전에 내가 세탁 공장을 운영했거든요. 몇백 명의 직원들이 있었어요. 그때도 이렇게 옷을 정리했죠. 노인이 옷을 옷걸이에 걸었다. 지금은 손이 많이 느려졌어요. 나이가 들다 보니까. 그래서 당신 같은 분들의 도움을 받는 거죠. 돈은 내야죠. 당연한 거니까. 나는 그의 얼굴을 봤다. 82년을 산 얼굴. 공장을 운영했던 얼굴. 그리고 지금 거리의 사람들을 위해 밤을 새우는 얼굴. 어르신 저는 그동안 내 목소리가 떨렸다. 당신은 날 의심했겠지. 당연하지. 누가 밤마다 이상한 옷을 가져오는데 안 의심하겠어요? 노인이 내 어깨를 가볍게 건드렸다. 괜찮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이 나를 이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필요한 건 그냥 옷을 깨끗이 하는 것뿐이니까요. 나는 더 이상 견디지 못했다. 눈물이 나왔다. 어르신, 제가 말이 흐릿해졌다. 목이 메었다. 저는 당신을 범죄자로 생각했어요. 당신이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경찰에 신고까지 고민했어요. 그런데 나는 창고를 봤다. 세탁기, 탈수기, 옷걸이에 가득 걸린 깨끗한 옷들, 그리고 옷을 정리하는 노인의 손. 당신은 제일 따뜻한 사람이셨어요. 노인은 말이 없었다. 그냥 나를 봤다. 저는 왜 이렇게 받게 못했을까요? 왜 당신을 먼저 믿지 못했을까요? 내 눈물이 떨어졌다. 제가 그동안 당신이 가져온 옷들을 어떻게 봤는지 알아요? 증거처럼 봤어요. 범죄처럼 봤어요. 당신의 하룻밤이 제게는 의심의 밤이었어요. 당신의 선행이 제게는 공포였어요. 내 목소리가 더 커졌다. 노인은 천천히 손을 들었다. 흰 장갑을 낀 손. 그 손으로 내 얼굴을 닦아줬다. 사장님,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괜찮을 수가 있어요? 나는 한참을 울었다. 세탁기의 윙윙거리는 소리 속에서, 옷 냄새 나는 창고에서 모든 게 뒤바뀌었다. 내가 받은 5만 원권은 돈이 아니라 누군가를 돕는 마음이었다. 내가 냄새난다고 생각한 그 옷들은 거리의 누군가를 생각하는 마음이었다. 내가 의심했던 그의 발걸음은 사랑이었다. 어르신, 나는 다시 노인을 봤다. 저한테 기회를 주시겠어요? 제가 다시 시작하게.
노인이 웃음을 지었다. 사장님, 당신이 그동안 한 일로 충분하셨어요. 그냥 계속해 주시면 돼요. 아니에요. 저는 충분하지 않았어요. 저는 의심했어요. 나는 더 이상 말을 완성할 수 없었다. 눈물이 또 나왔다. 노인은 나를 옷걸이에 걸린 깨끗한 옷들로 안내했다. 이 옷들 봐요. 어쩌면 오늘 밤일 수도 있고, 다음 주일 수도 있고, 그 마음으로 이 옷을 입을 거예요. 노인의 목소리가 낮았다. 그때 그 사람이 뭐라고 생각할까? 온기를 느낄까? 누군가가 자신을 생각했다는 걸 알 수 있을까? 나는 고개를 흔들었다. 대답할 수 없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하는 거고요. 노인은 다시 옷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정중하게, 마치 누군가의 인생을 다루듯이 나는 그 모습을 봤다. 한참을 봤다. 그리고 깨달았다. 내가 세탁소를 운영한 20년 동안 난 무엇을 했나? 옷을 깨끗이 했을 뿐이다. 하지만 그 옷 너머의 사람을 본 적이 있나? 82세의 노인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옷을 깨끗이 하는 것.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그 안에는 누군가를 생각하는 마음이 가득했다. 나는 세탁소로 돌아갔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자 아직도 그 검은 자루가 놓여 있었다. 옆에 새 5만 원권도 있었다. 이번엔 다르게 봤다. 그것은 거래가 아니었다. 그것은 나를 시험하는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누군가를 생각하는 마음이었다. 82세의 노인이 밤새 모아온 누군가의 옷을 깨끗이 해달라는 간절한 마음이었다. 하지만 이번엔 눈물을 흘리며 나는 그 옷들을 세탁기에 넣었다. 겨울이 깊어갈 무렵 노인이 더 이상 오지 않았다. 처음 이틀은 몰랐다. 새벽에 자루가 놓여 있지 않아도 나는 오늘은 쉬시나 보다라고 생각했다. 82세의 노인이었으니까 당연히 쉴 수도 있는 거였다. 사흘째 되던 날 나는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나흘째 나는 그 창고로 향했다. 문은 잠겨 있었다. 안을 들여다봤지만 불도 꺼져 있었다. 세탁기도 멈춰 있었다. 어르신, 어디 가신 거예요? 나는 문 앞에 서서 한참을 기다렸다. 하지만 노인은 나타나지 않았다. 닷새째 되던 날 아침, 복직과 직원에게서 전화가 왔다. 윤 사장님, 서만길 어르신이 어젯밤에 돌아가셨어요. 전화기를 든 손이 떨렸다. 네, 집에서 조용히 가셨대요. 유원장에 사장님 세탁소 이름이 적혀 있더군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전화를 끊고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가게 바닥에 손에는 여전히 휴대폰이 쥐어져 있었다. 82세의 노인. 매일 밤 거리를 돌며 누군가를 생각했던 노인. 내가 의심했던 노인. 그리고 나를 용서해준 노인. 그가 떠났다. 며칠 뒤 나는 그의 창고로 향했다. 복직과 직원이 열쇠를 건넸다. 어르신이 사장님한테 이걸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나는 열쇠를 받아 문을 열었다. 창고 안은 고요했다. 세탁기는 멈춰 있었다. 하지만 선반에는 깨끗하게 접힌 점퍼 수십 벌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그 옆에는 손편지가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집어들었다. 노인의 글씨였다. 흔들리고 어눌했지만 마음이 가득 담긴 글씨. 윤 사장님께 사람 냄새 나는 일은 절대 더럽지 않아요. 빨래처럼 세상도 계속 씻겨야 합니다. 당신이 이어주시면 좋겠어요. 서만길 올림. 나는 편지를 품에 안았다. 눈물이 나왔다. 노인은 마지막까지 옷을 정리했다. 마지막까지 누군가를 생각했다. 그리고 나에게 이 일을 맡긴 것이었다. 나는 창고를 천천히 둘러봤다. 벽에 붙은 따뜻한 손길 모임 현수막. 자원봉사자 명단.
낡은 세탁기, 그리고 선반 가득한 깨끗한 옷들. 이 모든 것이 한 사람의 삶이었다. 한 사람이 세상을 향해 보낸 따뜻함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세탁소 간판 밑에 새 표지를 달았다. 서만길 기념 세탁 기부소 따뜻한 손길. 처음엔 어색했다. 손님들이 물었다. 이게 뭐예요? 한 어르신을 기억하는 겁니다.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이젠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마다 나는 거리의 사람들에게 무료 세탁 봉사를 한다. 노숙인 쉼터를 돌고 독거노인들을 찾아가고 빨래할 옷을 받아온다. 그리고 깨끗이 세탁해서 다시 돌려드린다. 노인이 했던 것처럼. 처음엔 혼자였다. 하지만 점점 함께하는 사람들이 생겼다. 동네 아주머니 한 분이 먼저 왔다. 나도 도와줄게요. 그 다음엔 대학생이 왔다. 봉사활동으로 참여해도 될까요? 지금은 5명이 함께한다. 많지 않지만 충분하다. 어느 토요일 오후 나는 세탁기 앞에 서 있었다. 기계가 윙윙거렸다. 옷들이 돌아갔다. 물거품이 일었다. 흙이 빠졌다. 기름이 빠졌다. 그리고 옷은 조금씩 깨끗해졌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노인의 목소리가 들렸다. 정호 씨, 삶은 빨래 같아요. 더럽혀질수록 씻어낼 힘이 생기는 법이죠. 그 말이 이제야 이해됐다. 우리는 살면서 더럽혀진다. 의심하고 오해하고 두려워한다. 나도 그랬다. 노인을 범죄자로 봤다. 그의 선행을 공포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세탁이 있다. 씻어낼 기회가 있다. 노인은 그것을 보여줬다. 82년을 살면서 배운 것을 마지막까지 실천했다. 그리고 나는 이제 그 일을 이어가고 있다. 세탁기가 멈췄다. 나는 옷을 꺼냈다. 깨끗해진 옷, 햇빛에 말릴 옷, 누군가 입을 옷. 옷을 들고 밖으로 나갔다. 햇빛이 따사로웠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 있었다. 빨래를 널며 나는 하늘을 봤다. 노인이 있을 것 같았다. 어디선가 웃으며 나를 보고 있을 것 같았다. 어르신, 제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따뜻한 바람이 불었다. 나는 옷을 하나씩 널었다. 한 벌, 또 한 벌. 그리고 생각했다. 이 옷을 입을 사람의 얼굴을, 그 사람이 느낄 온기를, 누군가 자신을 생각했다는 그 작은 위로를. 세탁소 간판이 햇빛에 반짝였다. 서만길 기념 세탁 기부소 따뜻한 손길. 그 글씨 아래서 나는 빨래를 널었다.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물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노인의 목소리가 아주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다. 사장님,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이 일이 계속됩니다. 나는 웃었다. 눈물도 흘렸다. 하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다. 빨래를 널고 옷을 개고 누군가를 생각했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었다. 그것이 노인이 내게 남긴 일이었다. 그것이 사람 냄새 나는 일이었다.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저도 많이 울었습니다. 82세의 노인이 매일 밤 혼자 거리를 돌며 빨래를 모으는 모습, 그를 의심했던 한 남자가 결국 그 뜻을 이어가는 모습, 이 모든 게 우리가 잊고 살았던 사람다움이 아닐까요? 세상이 각박하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묵묵히, 조용히 누군가를 위해 손을 내미는 분들. 이 이야기가 오늘 힘들었던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의 서만길 어르신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